안녕하세요. 멀리건 이야기 윤웅기 감독님 모셔봤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윤웅기라고 하고요. 지난번 이제 이매진 필름에서 겨울 단편으로 제작한 멀리건 이야기라는 단편 영화의 각본과 감독을 맡았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난 3월에 촬영을 진행을 했고 벌써 한 3개월 정도가 지난 시점인데요. 촬영 이후로 이제 감독님의 근황이 궁금해요. 저희 촬영 끝난 게 이제 학기 시작할 때였어가지고 학교 다니면서 이제 편집을 했던 것 같아요. 후반 작업을 했는데 사실 더 빨리 끝냈어야 되는데 제가 진짜 게을러가지고 이틀 전인가 편집을 해서 넘겨줬는데 편집도 아예 처음이었어가지고 프리미어 프로로 편집을 했는데 그 프로그램 자체를 쓰는 방법부터 이제 익히면서 해야 돼서 시간이 좀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이제 멀리건 이야기 각본을 직접 적어주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식으로 그 인물과 배경을 설정을 하셨는지 그 감독님의 의도가 궁금합니다. 제일 먼저 생각했던 게 이제 뭐 어떻게 하면 쉽게 찍을까 이거였어가지고 최대한 돈을 좀 적게 쓰고 우리가 좀 쉽게 찍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봤을 때 공간을 그냥 하나만 써야겠다. 하나만 쓰면 어떤 식으로 해야 뭔가 재미가 있을 수 있을까 생각했을 때 공간 하나에 좀 갇혀서 탈출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했을 때 그나마 제일 좀 제한적인 공간 안에서 스릴감을 뽑아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이제 생각에 시작을 하게 됐어요. 처음에는 이제 풀수록 뭔가 어떤 진실에 가까워지는, 예를 들어서 제가 자신이 갇힌 이유가 있을 거니까 뭔가 갇혀있을 텐데 자신이 갇힌 이유를 문 밖에서 이제 나오는 수수께끼를 통해서 풀어나가면서 알게 되는,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알게 되는 그런 과정도 생각을 해봤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 앞에 얘기했던 수수께끼 이런 걸로 하면 신경 써야 될 게 생각보다 많은 게 사운드나 조명이나 되게 잘못해서 조악하게 하면 진짜 이상하게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그나마 좀 안전을 추구해서 딱 인물 주인공 1명, 공간 안에서 등장한 또 인물 1명 이렇게 2명 정도 설정하고 공간도 이제 메인 공간을 그냥 딱 하나만 해가지고 쉽게 하자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배우의 캐스팅이 굉장히 중요했을 것 같은데 어떤 기준으로 그 두 배우님을 섭외를 하시게 됐는지가 궁금합니다. 일단 아무래도 제가 직접 썼으니까 쓰면서 자연스럽게 머릿속에서 그려지는 장면도 있을 거고 딱 시나리오를 읽고 하시는 생각이 저와 비슷한 결을 가지신 분을 좀 더 선호했던 것 같아요. 저와 어느 정도 생각이 비슷한 분이랑 해야 편하겠다라는 생각에 저희가 이제 오디션을 보면서 해석 같은 게 제가 생각한 거와 좀 유사한지를 먼저 봤던 것 같고요. 남자 역할을 맡아주신 분 같은 경우는 목소리 톤이 일단 중요했던 것 같아요. 액션도 별로 없고 대사 위주의 연기가 좀 필요했기 때문에 대사만 딱 들었을 때 위압감을 줄 수 있는 카리스마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거는 제 목소리가 좀 무겁고 제가 생각한 이미지에 잘 맞았던 것 같아요. 영화 초반에 이 그림을 이제 방 안에 중요한 오브제로 설정을 해주셨는데 혹시 이 그림에 담긴 의미라든지 이런 게 있는지 설명해주세요. 그림을 넣었던 이유는 이야기 자체가 좀 몽환적인 느낌도 있잖아요. 현실의 이야기와는 좀 거리가 먼 스토리를 가졌기 때문에 꿈 같기도 하고 현실과는 좀 동떨어진 이질감을 주기 위해서 상징성을 보여줄 수 있는 그림을 선택했던 것 같아요. 제목은 잘 모르겠고 몽상가인가 망상가 중 하나인데 제가 그린 게 아니어가지고 또 이름 잘못 얘기했다가 좀 서운할 수도 있으니까 이제 제가 시나리오를 한번 보내줬어요. 그림을 그린 친구한테 너가 이제 시나리오 자유롭게 보고 한번 너 해석대로 한번 그려줬으면 좋겠다라고 부탁을 해서 그 중에서 제가 제일 느낌에 와닿았던 게 기회의 신이라는 게 있는데 그 신이 아마 뒷머리가 없는 신일 거예요. 그게 왜냐면 이제 기회라는 게 이미 지나가 버리면 잡을 수 없으니까 그런 모양을 가졌다 하더라고요. 저희가 사용했던 그림 중 하나가 이제 그런 기회의 신에서 썼던 거라 스토리에 대한 뭔가 암시도 나름의 암시도 조금 들어갔다고 볼 수 있고 방의 분위기를 형성하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았나 싶어서 그림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감독님께서는 이번에 촬영이 이제 처음으로 단편 영화 촬영 현장을 경험을 하셨을 텐데 이제 촬영을 이제 진행하면서 좀 물리적으로 힘든 일이나 기억에 남는 일 같은 게 좀 있었을까요? 현장도 힘들긴 하지만 제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냥 아예 완전 처음이었어가지고 준비 과정부터 너무 혼란스러웠죠. 이게 이렇게 진행하는 게 맞나 이런 생각도 되게 많이 들었고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아예 모르니까 어떠한 일을 이때까지는 뭔가 끝내야 되는 게 맞나? 내가 지금 너무 늦게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프리 단계에서는 되게 많이 했던 것 같고 오히려 현장에서는 그냥 특별하게 힘든 건 없던 것 같아요. 그냥 할 수 있는 걸 그냥 최대한 해야겠다라는 생각에 다만 힘들었던 건 같이 촬영하셔서 아시겠지만 새벽 야외 촬영이 있었잖아요. 새벽에 계속 밖에 있으면 진짜 너무 추워가지고 다리가 감각이 사라지더라고요. 같이 촬영도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럼 혹시 힘드셨거나 아니면 감독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약간 감독에게 불만이 있었거나 이런 거 있어요?
감독님에 대한 불만은 1절 없었고요. 네. 제가 촬영하면서 느꼈다. 장비를 다루는 일이 굉장히 장비 손이 많이 가는구나. 그리고 이제 감독님이 시간을 빨리빨리 컷을 해서 가야 되는데 저요? 잘했습니다. 농담이고요. 그런 점을 느꼈다고 할 수 있죠. 영화 전체에서 이제 감독님이 가장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장면이나 그런 게 있는지 한번. 뭔가 카메라 움직임이 있었던 게 좀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이제 2회차 촬영에서 패닝샷이 하나 있었는데 처음 딱 패닝샷 해야겠다 생각을 했을 때는 이거 돌리는 타이밍 맞추기가 굉장히 힘들겠다라는 생각에 좀 걱정을 했었는데 막상 찍어보니까 합이 좀 잘 맞아가지고 금방 나왔던 것 같고 다 카메라를 이제 고정해놓고 고정된 앵글에서 찍다가 뭐 카메라 움직임이 생기면서 컷 자체 분위기도 조금 바꿀 수 있고 그런 생각이 드네요. 편집 과정에서 뭔가 좀 느끼신 게 있을까요? 이 장면을 이렇게 찍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아니면 이 장면은 좀 잘 구현이 됐다. 제가 아직 지식이 좀 많이 부족해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딱히 보이는 건 딱히 없더라고요. 뭐가 아쉽거나 사실 뭘 알아야 보일 텐데 저 아직 이제 지식이 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봐도 뭐 그냥 뭐 괜찮은데 이 생각 들면서 뭐 제일 걱정했던 건 이제 컨티뉴이티가 맞을까 안 맞을까를 제일 걱정을 했는데 생각보다 뭐 컨티뉴이티도 잘 맞았고 잘 찍은 것 같아요. 영화를 총괄 진행을 하셨는데 이제 여기서 좀 느낀 게 있으실까요? 사실 영화 제작에 있어서 들어가는 파트가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뭐 기술적인 부분도 있고 뭐 진짜 제작도 있고 사실 또 기술 안에서도 뭐 촬영, 음향, 뭐 조명 이렇게도 되게 많은데 감독이라고 해서 기술적인 면 잘 모르고 조명 잘 모르고 이래도 될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제가 전혀 배경 지식이 없이 시작을 했었어가지고 다 찍으면서 완전 전문적으로까지는 아니어도 연출을 아무리 하더라도 적어도 이제 뭐 카메라나 조명, 음향에 대한 어느 정도 지식과 이제 기술이 좀 있어야 현장에서도 뭔가 좀 도움이 되고 그러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반성도 좀 했던 것 같고요. 일단 공부해야 될 분야가 너무 많지 않나 싶어요. 또 이제 거의 스텝이 20명이 넘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한 명만으로 될 일이 아니구나라는 걸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촬영 과정에서 어떤 불화라던가 팀원들에게 그런 해프닝 같은 건 없었나요? 저희는 뭐 워낙에 다 사이가 좋기 때문에 불안한 점이 없었고요. 자, 해프닝 일종의 가벼운 해프닝인데 사실 저도 이제 조명부와 회의를 하면서 저도 이제 지식이 별로 없으니까 렌탈샵 이제 들어가서 이제 가격을 검색하는데 조명 감독이랑 같이 보는데 이게 너무 싼 거예요. 근데 보니까 뭐 50% 할인을 해준대요. 그래서 저도 이제 가격을 보고 이게 너무 싼데 그 홈페이지 명시되어 있는 금액에서 50% 할인인 줄 알고 와, 이 금액에서 50%까지 할인되면 이거 진짜 너무 싸다, 너무 좋다, 여기로 하자. 그래서 이제 예약을 걸었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장비를 이제 촬영 하루 전날에 찾았는데 갑자기 이제 조명 감독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형 지금 렌탈 이제 장비 빼러 왔는데 가격이 비싸다는 거예요. 저보고. 알고 보니까 홈페이지에 명시된 가격이 이미 50% 할인이 들어간 금액이어가지고 사실상 이제 금액이 2배가 뻥튀기가 된 거죠. 그래서 형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를 물어봐가지고 그냥 내가 PD님한테 얘기할 테니까 안 되면 사비로 결제하겠다. 다행히 뭐 잘 빌려서 사용했고 아마 제가 알기로 예산이 다행히 조금 남았던 걸로 기억해서 다행이었죠. 감독님께서 이번에 이제 프리 그리고 프로덕션, 포스트 프로덕션까지 전부 다 참여를 하셨는데 이제 가장 좀 뿌듯하게 여겼던 점이 있을까요? 몇 번이 어쨌든 이제 동아리 내부에서 이제 선정됐을 때가 아무래도 좀 뿌듯함이 있었고요. 제일 뿌듯한 건 촬영 딱 2회차까지 끝내고 이제 막연한 부담감이 뭐 조금은 있었는데 촬영 뭐 그래도 큰 사고 없이 잘 끝냈으니까 1차 단계는 끝냈다는 생각이 뿌듯했던 것 같아요. 이제 이 얘기하면 다들 아니야 이제부터 시작이야 후반 작업해야 돼 이제 그런 얘기를 되게 친구들도 되게 많이 했는데 그런 얘기는 귀에 잘 안 들리고 촬영 끝났으니까 쉬어야겠다 이 생각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감독님이 이번 영화를 촬영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포인트가 있을까요? 영화 이제 중후반부부터 나오는 남자와 이제 모이수의 대화 씬을 좀 제일 중요하게 생각을 했는데 우리 영화만의 매력을 살리기 위해서는 나름의 이제 장르적 특성에 맞는 좀 긴장감이 있어야 된다. 가장 기본으로 들어갔을 때 좀 대사를 통해서 소통이 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대사만으로도 충분히 재밌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 단편 영화도 재밌게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취조실 씬이 가장 이제 감독님이 말씀하신 어떤 중요한 주제의식을 담고 있는 대사들이 많이 오고 갔던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 감독님이 특별하게 좀 좋아하는 대사라든지 좀 힘을 많이 준. 저 이제 좀 시간이 돼가지고 대사 정확하진 않을 수 있지만 중요한 거는 어떻게가 아니라
누구를 죽였는지가 더 중요한 거다 이런 느낌의 대사가 있는데 사실 가장 중요한 건 뭐 어떻게 자살 시도를 했느냐 이런 것보다는 그리고 너가 자살 시도를 했다는 그 사실에 좀 더 집중하게 만든 대사인 것 같아서 뭔가 영화 안에서 좀 중요한 그런 의미에서 의미 있는 대사인 것 같아요. 이제 아무리 제가 먼저 처음에 각본을 썼다고 하더라도 결국 그 이후부터는 진짜 다 같이 한 일이기 때문에 저 혼자만의 결과물이라기보다는 부원들 전체 다 합심해서 너무 수고 많았다는 생각이 들고 같이 완성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고맙다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좀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아마 좀 답답함을 느끼셨을 분도 되게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본인의 감정보다는 뭔가 전체를 위해서 다 같이 먼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서 되게 감사하다는 말을 드리고 싶고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무래도 새로 들어오신 분들 중에서도 뭐 촬영 경험이 있는 분들이 있겠죠. 근데 이제 없는 분들도 있고 뭐 걱정보다는 뭔가 그래도 도전을 해서 같이 또 그 작품으로 진행하게 되면 또 솔직히 얻을 것도 되게 많고 또 재밌는 과정이다 보니까 부담보다는 좀 더 재미를 먼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하다 보면 다 하게 되어 있으니까 같이 또 재밌게 여름에 촬영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얼리건 이야기 유윤기 감독님이었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이거는 넣지 마세요. 방금 하나한 거는. 바로 들어갔다. 이거까지 나갈 것 같아. 아.